서강고등학교 천일문 챕터 5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보어 역할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는 녀석이 동사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에서 사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동사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해석하고 동사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사실 영어의 어법은 거의 한 70% 이상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녀석이 이제 챕터 5부터 나올 겁니다. 여러분 책으로 보면 서술어 이해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질 겁니다. 동사의 시제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행위나 상태가 일어난 때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동사의 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5-1부터 같이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챕터 5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시제는 어떤 시제가 나와 있냐면 현재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 미래의 사건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시제를 쓰는 이유는 딱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몇 가지로 좀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알고 계시는 현재 사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현재 시제를 반드시 사용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의 습관을 나타낼 때도 우리는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또는 진리, 과학적인 사실이나 진리 이런 녀석을 나타낼 때도 우리는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될 부분이 이제 가까운 미래, 다시 뭐라고? 가까운 미래인데 확정된 가까운 미래도 우리는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접속사 파트에서 많이 공부하셨던 부분이겠지만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는 바로 뭐로 표현해준다? 현재 시제로 표현해준다. 요 내용까지 알고 계시면 현재 시제는 이럴 때 사용하는 거구나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1번 문장부터 하나씩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He goes hiking every Saturday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치? 동사는 여러분 go가 아니고 goes라는 표현을 썼을 거야. 왜 그랬냐면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오케이 go라는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준 형태겠죠. 가장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5, 6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었습니다. 그쵸? 뒤에 나와 있는 every Saturday 토요일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주어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42번입니다. Will you wait here? 밑줄 한번 쳐볼까? Until 이라는 말 보이십니까? 당신은 여기서 기다릴 겁니까? Until 이라는 표현은 아까 다섯 번째 나와 있던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는 여기서 기다릴 거니?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치?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돌아왔니? 안 돌아왔니?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 until I will come back 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다가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을 쓸 수 없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respect yourself. 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세요. 당신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할 겁니다. 라고 사실이나 또는 진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야, 이거는? 여기서는 미래 시제에 대한 내용 나와 있네요. 다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할 것이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Will respect you. 갑자기 깜짝 놀랐네. 자, 244번입니다. Sound travels at a speed of. 자, 소리라는 것은 travels, 여행한다 하지 마시고요. 이동한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동한다, 소리는 이동한다. 어떤 속도로? At a speed of around 340 meters per second in air. 공기 중에서 1초당 약 340m를 가는 속도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travers라는 표현을 썼겠죠. The new
subway line, 자, 새로운 지하철 어떤 뭐 호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달에 개통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치? open이라는 표현, 확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 시제 안 쓰고 여러분 현재 시제로 써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246번입니다. When you do common things in uncommon way, you will get the attention of the world. 당신이 뭐 할 때, 흔한 일을 할 때, 일반적인 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흔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반적인 일을 할 때, 이 자리에다가 절대 will이라는 조동사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when이라는 시간의 접속사가 나와 있잖아. 그치?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당신은 전 세계에 관심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47번도 여러분 once라는 표현이 있죠. Once you replace negative thoughts with positive ones, you will start having positive results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뭐뭐 한다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시간의 부사절보다는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주어가 동사한다면 역시 이 자리에 will이라는 녀석은 들어오면 안 되겠죠. 당신이 바꾼다면, 대체한다면, 뭐를? 부정적인 생각을 뭘로? 긍정적인 once라는 표현은 thought라는 표현을 다시 갖고 있는 대명사였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를 한다면 당시에는 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들을 이 정도의 문장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24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as soon as라는 표현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시간의 조건,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 하자마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당신이 추구하기 시작하자마자, 뭐를? 하나의 꿈을. 당신의 삶에서의 모든 것들은 will have meaning,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역시 as soon as you will start 하면 안 된다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if you treat people right, they will treat you right. 역시 이 자리도 X 안 되겠죠. will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if라는 조건의 부사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만약에 당신이 다 사람들을 적절하게 적합하게 잘 대우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적절히 대우할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250번까지 볼게요. This week, 이번 주에 I'm going to 여기서는 뭐가 나와 있어 얘들아? be going to라는 미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미래의 표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까운 미래 그리고 확정적인 미래도 여러분 be going to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나는 concentrate on school work, 나의 학교 과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That I need to catch up on, 내가 따라잡을 필요가 있는 그 학교 과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관계 대명사는 여러분 저랑 14과에서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아셨죠? 네, 왜요? 251번입니다. We are moving to a new place tomorrow. 역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현재 진행 형태가 가까운 미래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사할 겁니다. 이동할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디로? To a new place. 새로운 장소로요. 자, 많은 사람들은 a lot of people give up. 포기합니다. Just before they are about to. 여기 나와 있는 be about to 라는 표현도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막 그들이 뭐 하기 전에요? 성공을 달성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쵸? 253번입니다. 토론토를 향하는 비행기는 B2 부정사 형태에 나와 있죠. 이 B2 용법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참 좋겠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륙할 것입니다. 테이크오프라는 표현 이륙하다는 뜻입니다. 이륙할 것입니다. 30분 내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B2의 용법 중에 미래를 표현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시제나 미래 표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5-2라든지 5-3 사실 이 부분 그 다음에 5-4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어려울 거고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나와 있어? 얘들아, 첫 번째 5-2는 have, pp의 형태가 나와 있죠.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have been, ing 형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have pp를 우린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지? 현재 완료라고 얘기하고요. 이 현재 완료에 뭐가 붙어 있는 얘들아? ing까지 붙어 있지? 그럴 때는 우리가 현재 완료 진행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문법 시간 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현재 진행하고 여러분이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건 사실 과거 시제하고 많이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일어나는 시점은 과거에 대한 내용이야, 얘들아. 그래서 어차피 이 have pp라든지 과거 시제라든지 일어났던 시점은 과거다. 근데 지금 어쩌지? 라는 차이야.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의 어느 순간에 일을 했어. 그래서 지금 어때요?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have pp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맞아? 하지만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어쩐지 내가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 그냥 과거 시제를 써주면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현재 완료도 마찬가지고 이따가 5-3에서 공부할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말은 기준 시점이라는 게 참 중요해. 다시 뭐라고? 기준 시점. 현재 완료에서 기준 시점은 언제야? 현재야. 그래서 과거 완료의 기준 시점은 언제야? 과거야. 이 내용이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현재 완료의 시점은 현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거야. 과거에 어떤 일이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라고 공부를 하냐면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배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의 영향,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것도 볼게요. She's only 20. 그녀는 단지 몇 살이에요? 20살입니다. But she has already achieved worldwide fame. 그녀는 이미 성취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명성을.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성취했던 거는 사실 이전부터 성취해가지고 언제? 지금. 그렇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나와 있는 already를 보고 있으면 대부분의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용법들이라는 게 막 생각이 날 거야. 물론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어. 괜찮아, 지금은.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니까. 용법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4가지 용법이 있다고 배웁니다. 현재 완료의 용법은. 근데 그 용법을 구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함께 쓰이는 어구들이 있다고. 맞아? 그 말들을 알고 있으면 아, 이건 무슨 용법이구나. 아, 이건 무슨 용법이구나. 근데 적어도 내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구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잘 봐. 여기 나와 있는 already라든지 또는 just라든지 혹은 yet 이 3가지가 문장에서 보인다. 그럼 무슨 용법이라고 얘기하지? 네, 완료 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무슨 용법이라고? 완료의 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255번 볼게요. Have you ever imagined your future? 이런 말 많이 써본 적 있잖아요. Have you ever pp? 그치? 여기서 나와 있는 ever 또는 never 혹은 before 혹은 twice의 공식 누구냐 pen once 또는 twice 예쁘죠? three times 블라블라 이런 녀석들이 나와 있을 때는 무슨 용법이라고 얘기해?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한단다. 자, 당신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미래를. 그쵸? 자, 5번째, 아니, 256번도 마찬가지야. 여기 뭐가 보이지?
just가 뭐였어? 완료용법이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 돼, 그냥. 알았어? 자, 그는 has just become, just라는 표현은 방금 막이란 뜻입니다. 방금 막 되었다. 뭐? 가장 어린 맨사의 회원이 되었다. 뭘 가지고? 측정된 IQ를 가지고. 몇에? 156에. 그쵸? 여러분 IQ 어느 정도 된가? 당연히 어느 정도 돼요. 어렸을 때 IQ 테스트 같은 거 안 해보나요? 학교에서? 아마 했을 듯 싶은데 알려주질 않아서 그렇지. IQ 테스트 하면 대부분 몇 자리 숫자나? 진짜로 세 자리다. 아니야, 검증된 IQ 테스트 하면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두 자리 나옵니다. 90, 한 7, 8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 중에 IQ 뭐 그나마 좀 높다 하는 친구들이 한 120 안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오케이. 자, 2258번입니다. 여기 never 하고 나와 있어. 이것도 무슨 용법이겠어? 그러면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베이스볼 팀은, 그 야구팀은 경기에서 이긴 적이 없다. So far, 지금까지, 이번 시즌에서. 그쵸? 258번에 나와 있는 내용, 여기 for 보이니?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이 for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since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for이라는 표현은 뒤쪽에 뭐가 나오냐면 어느 기간 정도가 나올 거고요. since는 과거의 어느 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since는 뭐뭐 이래로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어렸을 때 들어본 적이 있죠. 그쵸? 다시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그쵸?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용법 for이라든지 since가 나와 있다. 아, 이런 용법을 우리는 무슨 용법이라고 얘기한다?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다. 됐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맞아, 이어갑시다. 259번입니다. We have been friends. 동그라미 쳐야죠? since라는 표현 보이죠? 어린 시절 이래로 우리는 친구였습니다. have been friends. 보이시죠? 260번입니다. 여기 또 역시 since라고 나와 있네요. and 서울 타워. 그 남산 타워겠죠, 그쵸? 야, 남산 타워가 지금도 그 이름이 남산 타워인가? 이름이 바뀌지 않았을까? 내 기억으로는 이름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한번. 남산 타워, 그치? 거기다가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그 열쇠고리 이렇게 잠가놓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치? 나도 해본 적 있나? 우리 와이프랑 한번 와이프였나? 와이프였던 것 같아. 맞나? 아니야, 난 남산타워를 가본 적이 없어. 그렇게 정리를 해야겠다. have been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남산타워는 has been a symbol of Seoul. 서울의 상징이었습니다. 무한 이래로 그것이 첫 번째로 개장한 이래로 대중에게 1980년에요. 나의 아빠는 has left for 어디로 떠났다? 뉴욕으로 떠나셨다. on business 사업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무슨 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과적인 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잘 안 보인다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결과적인 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야? 우리 아빠는 뉴욕으로 가셨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 계신다? 라는 느낌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262번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have lost the wisdom of genuinely lasting and relaxing. 진정으로 휴식하고 편안하게 있는 것의 지혜를 잃었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이것도 역시 결과적인 용법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걱정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263번입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looking for a job?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니? have been ing 형태까지 보이시죠? 보입니까? 과거에서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완료 진행의 용법은 왜 쓰는 거냐면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과거에 내가 지금 과거부터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찾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찾고 있어.
그리고 현재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찾고 있는 중이야. 라고 표현할 때 have been ing 형태까지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은 직업을 찾고 있는 중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을 거야. 하나만 더 갈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절대로 뭐 쓰면 안 돼? 지금 이야기했던 현재 완료 시제에 과거 시제는 쓰지 않는 걸로.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항상 어렸을 때 과거에 특정한 시간대를 나타내는 뭐 in, ago, 뭐 yesterday, last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현재 완료를 쓰지 않는다라고 사실 현재 완료 시제에 배우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나 간단한 얘기거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과거라고 써주면 된단 말이야. 왜? 그게 지금까지의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제라고 했어. 그러면 어제 이야기지. 그래서 지금 어찐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거야. 현재 완료 설명하면서 조금 높은 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야, 밥 먹었냐? 너 배 안 고프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 야, 주연아, 배 안 고파?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부분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yes, no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가면 좋냐면 야, 너 배 안 고파? 라는 표현에 따른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야, 나 아침에 햄버거 먹었어.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때 나 아침에 햄버거를 먹었어 라는 표현을 과거 시제로 써버리잖아. 그러면 틀린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현재 완료로 써야 돼. 나는 아침에 햄버거를 먹었어.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프지 않아라는 느낌을 줘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렇기 때문에 I have eaten a hamburger this morning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난 지금 배가 고프지 않아요 라는 느낌을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더 갈게요. 5-3입니다. 5-3에 뭐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이 아주 중학교 때도 많이 봤던 녀석이 나와 있습니다. 뭐? 과거 완료 형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과거 완료는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will have pp라고 미래 완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출제를 안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과거 완료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CJ 이야기하면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치? 방금 우리가 현재 완료 공부하면서 야, 용법을 공부할 때 이런 녀석들과 같이 쓰는 녀석들이 있어. 그리고 현재 시제도 마찬가지였고 현재 시제를 쓸 때는 이런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시간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가 있었고 이런 주위의 힌트들이 너무나 많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야. 과거 완료도 반드시 힌트가 존재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지. 과거 완료의 기준 시점은 언제라고 얘들아? 과거라고. 다시 had pp의 기준 시점은 언제다? 과거다. 여기가 언제야 지금? 현재. 여기가 과거.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과거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치? 근데 나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더 과거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잖아. 그치? 뭐보다? 얘보다. 이 과거보다 더 과거의 시점의 이야기야. 그때 우리는 뭘 쓰는 거야? had pp를 쓰는 거야. 여기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 더. 여기에 일어났던 일이 언제까지? 과거까지 영향을 끼쳐? 그러면 이때도 역시 had pp를 쓰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과거 시점이 없다 손쳐봐. 그러면 과거 완료는 존재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과거가 있어야 더 과거가 있는 거라고. 과거가 없으면 이 더 과거는 과거가 돼버리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찾아주셔야 될 것들은 과거 시제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 시제하고 또 어차피 또 다른 시제가 하나 더 나와 있을 거야. 그 시제하고 누가 더 먼저 일어났냐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When I entered the classroom. enter이라는 표현 언제 시제야, 얘들아? 과거 시제잖아. 내가 그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 수업은 had already begun. had pp 형태 보였어? 이거 무슨 완료라고? 과거 완료라고요. 그 수업은 이미 시작했다.
맞아? 정확한 해석은 여러분 과거 완료했다가 했다가 맞아. 역시 똑같이 과거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맞아. 근데 조금 더 여러분이 유하게 해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나라 말 이거 하나 붙여주면 제일 좋죠. 했었다. 이런 느낌. 맞아? 아니면 또 진짜 더 강조하고 싶어. 없는 말이지만 했었었다. 이런 말 쓰잖아. 그치? 그런 말 붙여주면 아 과거 완료구나라고 정확하게 눈에 보일 거라고. 알았어? 혹시 나만 지금 혹시 더운가요? 아 나만 더워? 아 너 더워? 그래서 지금 졸려해? 잘 거야? 안 될 거야? 손에 클렌저 좀 해. 손 하면 괜찮아져. 잠 깨려면 얼굴에다 좀 붙이고. 너만 하면 안 돼, 지금. 저 뒤에 지금 수면이 지금 눈 벌게, 지금. 눈 터질 것 같아, 지금. 자, 265번이 여러분 미래 완료입니다. 이거 느낌 좀 보셔야 돼요. She will have graduated from college by next year. 여기 뒤에 보이니? By next year. 언제쯤? 내년쯤이면. 그치? 내년쯤이면 그녀는 졸업할 거야. 졸업해 있을 거야, 대학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지금 내용은 아니야. 내년쯤이면 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돼. 미래쯤이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잘 안 나와요? 자, 나는 그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이전에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알아봤다라는 과거 시제가 있고요. 만난 건 더 전의 일이잖아. 그러니까 had pp를 썼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The pianist는 아팠습니다. had been sick. 알았어?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쓸 때 반드시 이 비동사 헷갈리지 마세요. 왜? 뒤에 형용사 나와 있으니까 이에 대한 동사는 필요하단 말이야.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the pianist had sick 막 이렇게 써버린다고. 돼, 안 돼? 안 돼. 형용사에 ed를 붙여버리는 그런 행태는 쓰지 맙시다. 아셨어요? For 2 weeks, 2주 동안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couldn't take part in. 뭐 할 수 없었다? 참여할 수 없었다. 콘서트에. 야, 이거 참여할 수 없었다는 과거잖아. 그 전부터 아팠다고요. 이해했어요? 거의 11분이 had gone by. 지나갔습니다. 뭐 했을 때? The players가 그 선수들이 마침내 멈췄을 때 항의하는 것을 그 심판에게 그의 결정에 대해서. 맞아? 멈췄다는 시제보다 그 전부터 11분 전부터 그 멈췄던 시점까지 과거의 시점까지 계속해서 뭐 했다? 시간은 지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had gone by라는 과거 완료 시제가 이어져야 한다. 됐어요? 이어갑시다. He lost the smartphone. 그는 스마트폰을 잊어버렸습니다. lost라는 과거 시제 보이죠? 어떤 스마트폰이야? 그가 구매했던 the day before. 그 전날에. 그쵸? 그 전날에 구매했던 얘보다 더 전에 구매했던 거구나. had bought. 270번 나의 선생님은 speak highly of라는 표현은 칭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주 칭찬하셨습니다. 리포트를 칭찬하셨다는 건 시제가 언제냐고. 과거 시제잖아요. 그치? 이것보다 더 전에 I had submitted. 내가 제출했던. 맞습니까? 271번 She will have visited. 그녀는 방문할 것입니다. 10개의 유럽 국가들을 12일 안에 언제쯤이면 그녀가 돌아올 때쯤이면 미래 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if I see this film once more. 내가 만약에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면 나는 will have seen it. 그것을 본 것이 될 거야. 3번. 그쵸? 이런 영화들 엄청 많지 않냐? OCN에서 타짜 같은 거. 영화만 틀면 타짜야. 그치? 또 요새 그렇게 그것도 많이 하대. 킹스맨? 킹스맨 골든 서클? 이거 엄청 많이 하더라고. 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 자, she will have taught English. 그녀는 10년 동안, 언제쯤? 내년이 되면 영어를 공부하는 지 10년쯤 될 거야. 라는 느낌이죠. 그쵸? 어렵지 않은 표현들이었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부정사와 동명사의 완료형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다시 부정사와 동명사의 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기본 개념 자체를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여기 나와 있던 부정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정사, 여러분 투부정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명사는 동사에 ing 붙이는 형태죠. 이 툴의 주 재료는 뭐야, 얘들아? 동사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맞아? 투부정사도 앞에 부정사도 옆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붙이는 거고, 동명사도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걸 보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무슨 표현이라고 얘기하니? 준동사라는 표현을 너희들이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이 준동사라는 표현은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어. 하지만 제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딱 사실 하나, 얘는 절대 동사는 아니다.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나중에 분사도 마찬가지야. 절대 이 녀석들은 동사가 아니야. 근데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특징 중에 여러 특징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시제를 가질 수 있어요도 중요하지. 맞아? 이 동사의 시제 또는 준동사의 시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찾아주셔야 되는 건 동사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봐. I'm very satisfied. 보이니? 동사 형태 여기 있잖아. I am 하고 나와 있죠. 언제 이야기야, 얘들아? 지금 이야기잖아. 나는 매우 만족합니다. 뭐 한 것에 대해서? To try야? 아니지. To have tried. 맞아? Many kinds of sports를 작년에 시도했던 거지. 맞아? 작년에 내가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만족합니다라는 느낌이잖아. 그러면 본동사의 시제보다 더 이전의 내용이겠지. 맞아?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 I'm satisfied. I'm very satisfied. 잘 봐. 그대로 갈게. 여기서부터 내가 좀 다르게 쓸 거야. 접속사 that을 이용해서 문장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책에는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아셨어요? I'm satisfied that 나는 만족합니다. 매우 뭐 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내가 주어 동사 써버리자. 뭐 했어? have tried라는 표현 어떻게 쓸 거야? 시제 써야지. 시제 잘 생각해야지. tried라는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지.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앞에 나와 있는 이 비동사의 시제보다 더 전 시제만 써주면 된다고. 됐어요? 내가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 뭐를? many 블라블라를 블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만 나오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굉장히 편해라 해. 이 정도는. 근데 이제 잘 봐. 이게 문제야. He admitted. 그는 인정했다라는 본동사의 시제 보여? 인정했다가 언제 인정한 거야? 과거지. 과거에 인정했습니다. 뭐 한 것에 대해서? Having made a serious mistake. 심각한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시인했어요. 인정했어요. 라는 거지. 인정했던 시제 그대로 가자. He admitted that 이라고 혹시 가볼래? 그러면 주어 누구니? he. 동사 어떻게 쓸 거냐고. 방금 배웠어, 우리. had made라고 써야 되겠지. 왜? 본동사가 과거잖아. 그것보다 더 전 이야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he had made a serious mistake 라고 써줄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법 시간 때 항상 했던 말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 야, 투부정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웬만하면 정답으로 고르지 마.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조금 어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짜증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잘 봐.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때로 돌아가 보자. I want 하고 나와 있어. 맞아? 나는 원한다 하고 나왔다고.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표현 쓰고 싶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그냥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이 쳐져 있어. 어렸을 때는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선생님 앞에 want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to 부동사가 맞아요,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 하지만 고등어법에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고등어법에서는 뭐까지 생각해줘야 돼? 이 want하고 시제하고 이 무엇을 원한다는 시제하고 누가 더 먼저죠?
라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지금부터는.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276번입니다. The prime suspect는, 맞아? 주요 용의자는 주장했습니다. 주장했다 과거 형태죠. 뭐 했다고요? To have passed. 통과했다고. 뭐를?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그치? We hope to have. 야, 우리는 바랬다. 과거 형태지. 근데 뭐 했던 것을 바랬어? 완료했기를 바랬다고요. 조사를. 언제쯤에? 작년에 말쯤에. 그쵸? 계속 갑시다. You are not the only one. 당신은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동사, 본동사, 현재요. 맞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냐고. To have complained. 불평을 했던. 맞아요? 뭐에 대해서?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불평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맞아? 불평했던 시제가 아니다라는 이 비동사의 시제보다 더 이전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내 말 이해하니 지금 이거? 279번 I'm pretty proud of. 자, 나는 꽤 자랑스럽습니다. 방금은 투부정사에 대한 내용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나와 있어? 동명사가 나와 있지. 맞습니까? 전치사 of라는 녀석이 나와 있다고. 이 자리에다가 completing이라고 써버리면 틀리다고요. 왜? 완료했던 것. 마라톤을 나 스스로 혼자서 마라톤을 완료했던 것은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그 이전의 일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마라톤을 완료했던 시제는 having completed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지. 왜?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의 형태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됐어요? 이게 주어 역할도 하고 있네요. having once failed. 한 번 실수했던 적이 있는 것은, 맞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미하지 않는다 보다 더 이전에 실패했던 거잖아. 맞아? 다시, 옛날에 한번 실패했던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에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be going to, 미래의 표현이었죠. 이해하십니까? 이 정도까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하면서 동사의 밑줄 쳐나가면서 이 시제를 왜 썼지? 이 시제를 왜 썼지? 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여러분 관련된 문제들 지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